천명선사를 비롯한 소림사 원로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가곤이 엄청난 내공을 선보여 소림의 명예를 지켜준 것은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한 절간 지붕 밑에서 살아왔으면서도 누구도 가곤이 이런 신공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하족도의 흥미는 금방 바둑에서 건법으로 옮겨갔다. 하족도는 등에 지고 있던 검은고 밑바닥을 더듬더니 거기서 장검을 한 자루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칼끝으로 자신의 앞가슴을 겨냥하고 칼자루는 비스듬히 바깥쪽으로 내밀었다. 마치 칼끝을 되돌려 자결이라도 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구경하던 소림사 승려들은 이런 하족도의 이상한 자세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가곤은 하족도에게 자신은 그저 책 읽고 연불이나 하는 사람일 뿐 무공은 전혀 모르니 건법 대결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하족도는 그런 가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족도는 가곤의 말을 무시한 채 무섭게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겨누고 있던 칼끝의 내력을 응축시켜 포물선 형태로 칼을 튕겨냈다. 가곤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면서 튕겨낸 칼이 자기 가슴을 찔러오자 멜대에 매달려 있던 커다란 철통 한 개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칼을 막았다. 그 순간 둔탁한 쇳소리가 물로 가득 찬 철통 안에까지 울리더니 물통을 찌른 칼은 반달처럼 둥그렇게 휘어들어갔다. 하지만 하족도의 검이 워낙 탄력이 좋은 명검이라 힘이 들어가는 대로 휘어져 버리기는 했어도 부러지지는 않았다. 하족도는 반발력이 생긴 칼을 급히 걷어들이면서 그 힘을 흘려버리고 다시 칼을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잡아당긴 철통이 하족도의 칼을 막았다. 칼날과 그것을 가로막은 철통 겉면이 또 한 번 맞부딪히면서 이번에도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다. 두 번의 공격이 허무하게 막히자 하족도는 가만히 칼을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는 손가락으로 칼을 튕겼다. 그랬더니 칼날이 하족도의 내공에 반응하듯 공명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렸다. 부르르 떨리던 검신은 순식간에 16번의 공격을 숨 돌릴 겨를도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펼쳤다. 궁극의 쾌검을 자랑하는 하족도의 신뢰검이었다. 그러자 칼과 철통이 격돌하며 시끄러운 쇳소리가 잇따라 16차례 울렸다.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하던 사람들은 가곤이 손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볼품없는 꼬락선 위로 겨우겨우 하족도의 공격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가곤이 무공을 배워보지 못한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정작 가곤과 대결하고 있는 하족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자기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 갈고 닦은 절묘한 검초를 육중한 철통으로 막아낸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다. 사실 가곤은 정말 무공을 몰랐다. 그저 독서에만 파묻혀 미친 듯이 읽고 외운 사람이었다. 가곤은 3년 전 도둑맞은 능가겸 법문행간에 누군가 한문으로 적어놓은 구양진경을 읽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가곤은 그것이 몸을 튼튼히 해주는 체력 단련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경전 속에 적힌 대로 열심히 따라 익혔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가곤의 내공은 신의 아빌의 경지에 올라 마음먹는 대로 따라하고 싶은 동작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무공 초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가 필요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물론 내공이 마음 따라 흐르니 행하는 모든 동작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렸다. 그러나 상대는 곤륜삼성이라 불리는 당대의 천재 하족도였다. 내공만으로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가곤은 점차 수세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러워 하족도를 말렸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곽양까지 살수를 쓰지 말라고 고함을 치며 말렸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가곤이 무공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싸우고 있는 하족도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진 힘의 절반도 쓰지 않고서 반천경 일행을 꺾은 하족도였다. 그런 하족도가 전력을 다해 내뻗는 쾌검을 막아내는 상대를 어떻게 무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족도는 쾌검으로 가곤의 방어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한 발 물러났다. 그러고는 잠시 힘을 모으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기합소리를 터뜨렸다. 그러자 서리빨보다 더 차가운 검광이 칼을 덮었다. 그리고 검광을 두른 칼끝은 가곤의 하복부를 노리고 곧바로 찔러갔다. 순간 놀란 가곤이 얼른 양손으로 두 개의 철통을 잡고 두 손바닥을 마주치듯이 끌어당겼다. 그러자 두 개의 철통이 합쳐지며 엄청난 충돌음이 온 산에 퍼져나갔다. 두 개의 철통은 마치 꽉 담은 조개 입처럼 맞붙어
하족도의 칼을 놓아주지 않았다. 하족도가 안간힘을 다 써가며 칼날을 잡아 뽑으려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순간 하족도는 칼자루를 놓고 양손에 공력을 모았다. 그러고는 가곤의 면상을 향해 엄청난 장력이 실린 쌍장을 날렸다. 이 순간 가곤은 혼신의 기력을 철통에 쏟아붓고 있던 터라 이번 공격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가곤의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러나 잠시 후에 튕겨져 날아간 것은 하족도였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군보가 끼어들어 하족도의 어깨를 쳐서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이 자리는 장군보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스승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 본능적으로 취한 행동이었다. 장군보에게 일격을 당한 하족도는 당황했다. 비록 가곤과 전력을 다해 싸우는 중이라 예상 밖의 공격에 당하기는 했지만 어린 소년의 장법에 실린 내력이 예상 밖으로 깊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장군보의 내공이 깊은 것은 가곤으로부터 구양신공을 배운 덕분이었다. 가곤은 하족도가 장군보에게 칼을 쓸까 두려워 얼른 사과했다. 하지만 하족도의 관심은 이미 장군보에게 쏠려 있었다. 한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소림사 승려들은 방금 전에 펼쳐진 장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도 물론 장군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장군보는 장경각 안에서 그저 잔심부름이나 하고 자빌이나 하던 꼬마였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무공을 지닐 수가 있단 말인가? 모두가 위문에 찬 시선으로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족도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 어린 소년이 내 10초 공격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내 평생토록 중원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 그 말에 무상선사가 버럭 화를 내며 앞으로 나왔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어린 소년에게 하족도가 손찌검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족도는 그런 무상선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일격을 날렸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주먹이 어느새 장군보 가슴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하족도와 장군보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무상선사나 무색선사가 구해주고 싶어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그 순간 장군보가 소림파의 기본권법 가운데 1초인 우천하수를 펼쳐 하족도의 강력한 주먹 공격을 강한 장력으로 튕겨내 버렸다. 그 순간 하족도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아연실색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어린 소년의 실력이라 생각하겠는가? 앞서 어깨축지의 일장을 얻어맞는 순간 하족도는 이 소년의 내공이 반천경 일행 셋보다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10초 안에 쓰러뜨릴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방금 소년이 구사한 우천하수 1초는 비록 소림파의 기초 입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면서도 어느 한 구석 부족한 곳이 없는 완벽한 것이었다. 사실 지금 장군보가 사용한 것은 소림파의 기본 무공인 나한권의 한 초식이었다. 열흘 전 곽양은 소림권법을 막겨루기로 연출하는 천라한 한 쌍을 장군보에게 선물로 주었다. 장군보는 이 열흘 동안 그 천라한의 동작을 배운 것이었다. 소림파 사람들이 제자에게 권법을 전수할 경우 스승이 아무리 권법에 대가라 할지라도 첫 번째 시범을 보인 다음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가르칠 때에는 아무래도 동작에 편차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제자 역시 초식에 따라 배우면서 조금씩이나마 정확도가 떨어져 스승의 시범 동작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천라한 조각상은 한 번 작동하든 두 번 작동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에 오차가 없었다. 비록 쇳덩어리로 뭉쳐진 스승이기는 하지만 동작에 편차가 없으니 배우는 제자 또한 그대로 따라 익힐 수밖에 없었다. 본디 나한권은 민첩성보다 우직하고 딱딱하여 활기를 띠지 못하는 권법이라 인류급 상승무공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군보는 스승인 가곤에게 구양신공을 전수받은 덕분에 내공이 깊고 두터워 지금 장군보가 사용하는 나한권은 소림사 원로들이 모두 혀를 내두르고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완벽한 것이었다. 장군보는 화산절정봉에서 신조대염 양과에게 사통팔달 내 초식을 지도받았을 뿐 그 밖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공에 대해 한마디 설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스승인 가곤이 구양신공을 전수해 주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한 기공으로 전수받은 것뿐이었다. 그런 장군보에게 어떤 의미에서 하족도는 살면서 처음 만난 진짜 무공 스승일지도 몰랐다. 하족도와 대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장군보는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켜보던 일반 소림사 승려들의 환호성이 끝날 무렵 마침내 장군보는 하족도의 10초를 모두 받아냈다. 마지막 일격을 받아낸 장군보는
앞으로 털썩 고꾸라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만약 이 대결이 생사결이었다면 장군보는 일찌감치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승부가 아니었다. 하족도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은 우물한 개구리였다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각원에게 전할 말만 한마디 던지고는 몸을 날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골륜 삼성 하족도의 뒷모습이 작아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실로 천하의 보기 드문 경공신법이었다. 그때 장군보가 꿈지럭거리더니 몸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뜻밖의 상황반전에 소림사 앞마당은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심선당 7 원로 중 한 명이었다. 심선당 노승은 이 소년에게 누가 무공을 전수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누구도 장군보에게 무공을 전수해 줬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장군보가 품속에서 천라한 한 쌍을 꺼내며 스스로 배웠다고 하자 심선당 노승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얼굴 가득 살기를 띤 채 장군보를 바라봤다. 영문을 몰라 옆에 가만히 서 있던 각원이 심선당 노승의 살기 띤 얼굴을 봤다. 그 순간 각원의 내리에 번쩍하고 정강석화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장경각에서 우연히 봤던 책 한 권에 기록된 소림사 천년 역사 일에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일대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큰일이구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